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설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많습니다. 명절 음식 마련에 쌓인 피로와 갈등이 명절 증후군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를 가장 중요시하는 종가에서는 오히려 간소한 차례상이 원칙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차례상 준비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명절 음식 장만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명절 증후군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가장 중시하는 종가에서는 차례상을 오히려 간소하게 차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재래 문화의 근본이 중국의 주자가래라는 책이에요. 가래라고도 부르는데 그 책을 근거로 모든 조선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재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왔는데 그 책을 근거로 거기에 차례상에 술 한 잔, 차 한 잔, 가위를 담은 쟁반, 바구니 하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점점 확대가 돼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실제로 안동 진성이시 퇴계 종가는 술, 떡국, 명태전, 북어, 그리고 과일 한 접시만으로 차례상을 차립니다. 조선 후기 의성김씨 종가의 가제이에서도 국수와 육적, 탕 2종 등 오늘날의 차례상과 비교하면 매우 간소하게 차리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에 대한 정성과 감사는 형식보다 진심에 있다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추와 밤, 탕, 포 같은 의례용 재물을 생략하고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명절 음식으로 대신합니다. 제 생각은 차례상에서 대추라든지 밤이라든지 탕이라든지 이런 류의 생선 대구포, 북어포라든지 이런 의례용 음식은 대폭 줄이고 차라리 명절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려서 가지수는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차례를 지내고 그 상을 그대로 후손들이 음복이랄까 먹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음식 준비로 인한 2중, 3중의 고통, 오히려 전통의 본뜻을 되새기면 해법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KTX 중앙선 개통으로 강원도 스키장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경주와 안동에서는 1시간대로 원주와 평창, 정선 등 주요 스키장을 찾을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로 개통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경주와 안동에서 원주를 찾은 관광객은 2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교통망 확충이 겨울 관광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눈보라를 일으키며 슬로프를 내려옵니다. 한쪽에서는 현란한 회전 동작으로 스노보드를 타고 질주합니다. 가파른 전문가용 슬로프부터 완만한 초보자용 슬로프까지 슬로프 아래 평지에서는 스키 강습도 한창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키장들이 즐비한 강원도. 겨울 스포츠하면 역시 스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좀 편해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은 네, KTX도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니기에도 편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스키장 또 멀다 보니까 애들이랑 차 타고 가는데 그것도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차 생긴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스키를 즐기기 위해 차로 3시간 이상씩 이동해야 했던 불편도 사라졌습니다. 이곳 경주역에서는 1시간 42분, 안동에서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KTX 중앙선을 이용하면 비교할 수 없는 설지를 자랑하는 강원도 스키장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KTX 중앙선을 타고 원주역에 내리면 원주를 비롯해 평창과 홍천, 횡성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한 정선의 스키장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KTX 중앙선이 개통된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경주와 안동에서 원주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23,639명.
월 평균으로는 2,000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들 관광객들은 주로 겨울철과 봄, 가을 행락철에 원주를 찾고 있습니다. KTX 중앙선 개통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 외 대구, 경북 등 영남 지역의 고객들이 원주와 오크밸리를 많이 찾아주고 계신 만큼 고객 편의를 위하여 각 역에 오크밸리 셔틀버스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KTX 중앙선 개통으로 강원도 스키장이 이제는 경북에서도 멀리 있는 겨울 여행지가 아닌 하루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생활 관광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18일까지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귀성객 증가에 대비해 시외버스는 221개 노선에 68회 증편 운행하고 시군별로 5에서 10부제 시행 중인 택시 부제도 한시적으로 해제합니다. 또 자가용 이용객을 위해 시군과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상습 정체 구간에는 국도와 지방도로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설 연휴 기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경북형 완전 돌봄 체계를 가동합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시간과 요일 제한 없이 운영하는 K보듬 6천은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현재 12개 시군 74곳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는 전 시군 97곳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도 중단 없이 제공되며 연휴 나흘간은 휴일 가산요금 없이 평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는 경상북도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인근 운영시설을 확인하고 사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설 연휴 기간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34건으로 하루 평균 9.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설 연휴에는 5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5% 이상이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본부는 음식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와 전기, 가스 차단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관리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명절 기간을 겨냥한 환경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과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염색 도금업체와 도축장, 도계장 등 환경오염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합니다. 설 연휴 기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상수원 수계와 산업단지 주변, 공장 밀집 지역 인근 하천 등의 순찰을 강화합니다. 도는 환경오염 사고나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 128 또는 110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검체 분석 관리 기준 GCL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GCLP는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관의 시험 수행과 품질 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제도로 지정 기관만이 공식적인 임상시험 검체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해당 센터는 백신 임상시험 검체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 고위험 병원체 백신 대응 기반 시설도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민간 사회 안전망인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성구와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으로 최근 5년간 1억 8천만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펼쳤는데요.
무료급식과 스마트 약상자 지원은 물론 해외 희망학교 건립까지 국내외에서 폭넓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배영호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저희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는 공공의 자원만으로는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전국 최초로 구성된 민간사회 안전망으로 이웃이 우리 이웃을 돕는다는 그런 의미를 실천하며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내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뜻을 가진 다양한 직종과 배경을 가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각자의 마음을 모아 후원금을 마련하고 그 자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는 약 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약 5년간 약 1억 8천만 원 정도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경북지역 산불 피해 성금 지원, 여름김치 나누기, 1인 가구 웰컴박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23개 동에도 각 동별로 희망나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각 동별로 동의 특성에 맞는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매년 초에 관내 복지관에서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황금복지관, 2024년 함장복지관, 2025년 지산복지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식사에 필요한 재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회원들이 직접 배식도 하고 설거지, 뒷정리 등을 몸소 땀을 흘려가며 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중 만성 질환으로 매일 여러 가지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지만 혼자서 스스로 복약 관리가 어려운 10가구를 선정하여 스마트 약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스마트 약상자에는 정해진 시간에 잊지 않고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 멘트를 통해 알려주고 앱하고 연동되어 가족이나 보호자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봉사활동도 실천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케냐, 2015년도 필리핀 바탕가스에 희망학교를 건립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었고 2016년에 캄보디아, 2018년에 몽골 등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이때는 해외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 모범 청소년을 선발하여 해외 봉사단을 구성하여 봉사활동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기증받은 의류와 의약품 등을 전달하고 태권도, K-팝, 현지 아이들과 함께 환경 정화활동, 그 다음에 VR 과학체험 등 각종 재능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글로벌 우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민과 관이 협력을 통해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확장하여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노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구조의 변화와 함께 복지 수요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 봅니다. 우리 희망나눔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보다 발빠르게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안동 환경운동연합이 기후부가 발표한 낙동강 녹조 독소 민관 공동조사 결과에 농산물에 대한 조사 결과가 빠졌다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안동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했지만 기후부는 시민사회와 공식적 논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안동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에서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조사는 녹조가 한창일 때 한 게 아니라 이후에 진행한 예비조사였다며 이를 첫 공동조사 결과로 내세운 원수에는 독소가 있지만 수돗물과 농가, 공기와 인체에 없다는 기존 주장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후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원수와 농산물, 공기, 인체까지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 일대에 두꺼비 로드킬 방지를 위한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수성구는 11일 성체 두꺼비들이 서식지인 욱수산에서 산란지인 망월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변 425m 구간에 보호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새끼 두꺼비들이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오는 5월 말까지 CCTV를 통해 이동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구조 활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수성구는 오는 2027년까지 이곳의 생태축 복원과 생태 교육관 건립을 추진해 망월지 일대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경주정보고등학교와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거버넌스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사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 대학 등 33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5년간 최대 45억 원의 특별 교부금이 지원됩니다. 경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영주시 전문건설협회 영주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청렴협력 공동선언 결의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결의식은 공사, 인허가 등 주요 업무 분야에서 영주시와 관련 단체가 청렴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결의문에는 공사 계약, 인허가 과정에서의 금품 향응 수수와 부정 청탁 근절, 청렴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 담겼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공정한 업무 기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천군이 대중교통 환급 사업인 K패스 가입 독려에 나섰습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제도로 일반은 20%, 청년 어르신 다자녀는 30%, 세자녀 이상은 50%, 저소득층은 최대 53%까지 환급됩니다. 또 월 지출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이 환급되는 모두의 카드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